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서인이 입양한 고아 아이의 출생 비밀이 밝혀지자 그녀의 삶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그 아이의 친어머니가 바로 그녀의 베이비시터 서정이었던 것이다. 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순간 서인의 마음속에 억눌린 감정들이 폭발했다. 서인은 28살의 젊은 변호사였다. 그녀는 서울의 유명 로펌에서 일하며 사회의 약자를 위해 싸우는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사생활은 늘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가족들은 그녀의 성적 지향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회의 시선은 더 혹독했다. 서인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했고 그로 인해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그런 그녀가 고아원을 방문한 건 우연이었다. 그곳에서 만난 3살짜리 아이, 민준이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빈곤한 가정에서 버려진 아이를 보며 서인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이 아이를 지켜주고 싶어 그 생각으로 입양을 결정했다. 하지만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했다. 그래서 베이비시터를 구인 광고를 냈다. 수많은 지원자 중에서 서정이 눈에 띄었다. 25살의 그녀는 유아교육을 전공한 젊은 여성으로 밝고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면접에서 서정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매일 함께하며 가족처럼 돌볼게요 라고 말했다. 서인은 그 말에 끌렸다. 서정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서정은 매일 서인의 집으로 출근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고용 관계였다. 서인이 출근하면 서정이 민준이를 돌보고 저녁에 돌아오면 하루를 보고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서정은 종종 서인과 함께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 민준이가 처음으로 선마라고 불렀어요. 서정이 웃으며 말하면 서인은 가슴이 따뜻해졌다. 서정의 존재는 서인의 빈집을 채워주었다. 어느 날 비가 쏟아지는 저녁에 서인이 지친 몸으로 돌아오자 서정이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었다. 고생 많으셨어요. 언니. 그 호칭이 서인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서인은 서정을 베이비시터로만 보았지만 서정의 눈빛은 달랐다. 그날 밤 서인은 자신의 감정을 직시해야 했다. 그녀는 여성에게 끌리는 자신을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과 가족의 압력이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이건 안 돼. 민준이를 위해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해. 서인은 스스로를 타이르며 서정과의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서정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이를 돌보는 틈틈이 서인에게 작은 선물을 주거나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오늘도 화이팅! 그런 작은 행동들이 서인의 벽을 서서히 무너뜨렸다. 어느 주말 서인이 민준이와 함께 공원에 나갔을 때 서정이 동행했다. 함께 가도 돼요? 서정이 물었다. 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공원에서 민준이가 놀고 있는 동안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정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돌보는 일이 제게는 치유예요. 그 말에 서인은 공감했다. 그녀도 가족의 무관심 속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그날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졌고 서인은 서정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오며 잎사귀가 흩날렸다. 서인의 가슴에 처음으로 평화가 스며들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서인의 어머니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왔다. 이나, 내가 아이를 입양했다니? 그런데 베이비시터가 매일 집에 있대?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서인은 변명했다. 일 때문에 필요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서정의 존재를 문제 삼았다. 여자 둘이서 아이를 키우는 게 말이 돼? 사회가 어떻게 볼지 알아. 그 말은 서인의 가슴을 찔렀다. 가족의 압력이 다시 그녀를 짓눌렀다. 서인은 서정에게 거리를 두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냥 고용관계야. 서정이 상처받은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서인은 외면했다. 그날 밤 서인은 혼자 울었다.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의심하며. 서정도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녀는 민준이를 돌보는 동안 서인을 생각했다. 왜 나를 피하는 거지? 서정은 서인에게 솔직하게 물었다. 언니, 나한테 감정이 없나요? 서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두 사람의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금기였다. 서인은 법률가로서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변호했지만 자신의 삶에서는 그걸 적용할 용기가 없었다. 만약 알려지면 민준이를 잃을지도 몰라 그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다. 서인의 마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서정의 과거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서정은 민준이를 돌보는 동안 자신의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가 민준이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다. 서인이 민준이의 입양 서류를 다시 확인하던 중 출생 기록에 서정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게 무슨? 서인의 손이 떨렸다. 서정은 고아원에 아이를 맡긴 후 베이비시터로 지원한 것이다. 그녀의 목적은 아이를 가까이에서 지키는 것이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서인은 분노와 혼란에 휩싸였다. 왜 나한테 숨겼어? 서정이 울며 대답했다. 아이를 잃을까 봐 두려웠어요. 이 충격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위기에 처했다. 서인은 서정을 집에서 쫓아내려 했지만 민준이가 서정을 찾으며 울자 망설였다. 엄마, 정이 어디 갔어? 아이의 목소리가 서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서인은 가족 상담소를 찾았다. 그곳에서 상담사는 자의의 안정이 최우선이에요.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달랐다. 서인의 동료들은 그녀의 생활을 수군거렸다. 변호사가 동성애자라니? 클라이언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말들이 서인을 더 고립시켰다. 서정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그녀는 22살에 임신했지만 가난과 가족의 버림으로 아이를 포기했다. 민준이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베이비시터가 된 거예요. 서정의 고백에 서인은 동정심을 느꼈다. 하지만 도덕적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다. 이건 속임수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서인은 입양을 취소할지 고민했다. 그 과정에서 가족의 압력이 더 세졌다. 아버지가 전화로 말했다. 이나, 내 생활을 바로잡아. 아이를 키우는 게 장난이냐? 서인은 반발했다. 아빠, 제 3이에요. 하지만 그 말은 공허했다. 두 사람은 대화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다. 어느 밤, 서인이 서정에게 말했다.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서정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았다. 사회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사랑은 진짜예요. 그 말에 서인은 감동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서인의 어머니가 다시 찾아와 서정을 비난했다. 이 여자가 아이의 엄마라고? 내가 미쳤어. 어머니의 말은 서정을 상처 주었다. 서정은 죄송해요. 라고만 말했다. 그날 서인은 어머니와 대립했다. 엄마,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어머니는 화를 내며 떠났다. 이 사건으로 서인의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그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준이를 위해 포기해야 할까? 서정과의 사랑과 아이의 미래 사이에서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서정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아이를 되찾고 싶었지만 서인의 행복을 바랐다. 언니가 행복하면 돼요.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서정의 마음속에는 배신감이 싹트고 있었다. 왜 서인이 자신을 믿지 않는지. 사회적 압력은 더 커졌다. 서인의 로펌 상사가 그녀를 불러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돼, 라고 경고했다. 서인은 억울했다. 제 사생활이에요.
하지만 상사의 눈빛은 차가웠다. 이로 인해 서인은 직장에서 고립감을 느꼈다. 친구들도 멀어졌다. 이나,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그 말에 서인은 충격받았다. 누군가 그녀의 비밀을 퍼뜨린 것이다. 의심의 눈길이 서정에게 향했다. 너였어, 서인이 물었다. 서정은 부정했다. 아니에요. 하지만 신뢰가 깨지기 시작했다. 서정의 배신이 드러난 건 그 후였다. 서정이 서인의 비밀을 로펌에 알린 장본인이었다. 그녀는 아이를 되찾기 위해 그런 선택을 한 것이다. 미안해, 언니. 하지만 민준이가 제 전부예요. 서정의 고백에 서인은 절망했다.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서인은 서정을 고소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민준이를 생각하며 포기했다.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가족의 개입이 더 세졌다. 어머니가 서인을 설득했다. 서정을 쫓아내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 서인은 반항했다. 정상적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은 사랑일 뿐이에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다. 서인은 서정에게 떠나으라고 말했다. 서정은 짐을 챙기며 울었다. 민준이를 부탁해요. 그 이별은 서인을 무너뜨렸다. 홀로 남은 서인은 민준이를 안고 울었다.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빈집은 외로웠다.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다. 서인의 이야기가 온라인에 퍼졌다. 레즈비언 변호사가 고아를 입양하다 댓글들은 혹독했다. 아이를 이용하는 거 아냐? 서인은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왜 나를 숨겨야 해? 이 깨달음이 그녀를 변화시켰다. 퇴원 후 서인은 LGBT 단체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 위안을 얻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말들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서정은 후회했다. 그녀는 민준이를 그리워하며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 하지만 서인의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 언니, 용서해주세요. 서인은 거부했다. 너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하지만 민준이가 서정을 보고 웃자 서인의 마음이 흔들렸다. 정이, 아이의 목소리가 두 사람을 연결했다. 서인은 서정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아이를 위해 함께하자. 하지만 이 결정은 새로운 갈등을 불렀다. 가족들이 반대했다. 절대 안 돼. 아버지의 말은 단호했다. 서인은 가족과 대립했다. 제 삶을 인정해주세요.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성적 지향을 공개했다. 저는 레즈비언이에요. 가족들은 충격받았지만 어머니가 먼저 말했다. 이나, 내가 행복하면 돼. 이 변화가 서인을 감동시켰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로펌에서 그녀를 해고하려 했다. 서인은 싸우기로 결심했다. 이건 차별이에요. 그녀는 법적 소송을 준비했다. 서정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배신한 건 실수였어요. 두 사람은 대화를 통해 화해를 시도했다. 하지만 신뢰 회복은 어려웠다. 서정의 과거가 다시 드러났다. 그녀가 아이를 포기한 이유는 가정폭력 때문이었다. 아빠가 나를 때렸어요. 그 고백에 서인은 연민을 느꼈다. 함께 이겨내자. 이 순간 그들의 사랑이 재정화되었다. 하지만 외부 압력이 그들을 시험했다. 소송 과정에서 서인의 삶은 더 힘들어졌다. 로펌은 그녀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해고를 정당화하려 했다. 업무에 지장을 준다. 하지만 서인은 증거를 모아 반박했다. 이건 인권 침해예요. 재판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을 뿐이에요. 판사의 눈빛이 변했다. 이 소송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미디어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다루었고 지지자들이 모였다. 인권을 지키자. 하지만 반대자들도 있었다.
전통을 파괴한다에 서인은 스트레스로 쓰러질 뻔했다. 서정은 서인을 지지했다. 언니, 나도 함께할게. 그녀는 증인으로 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우리의 사랑은 진짜예요. 이 증언이 재판의 분위기를 바꿨다. 판사는 서인에게 승소를 선고했다. 차별은 용납되지 않는다. 이 승리는 서인을 자유롭게 만들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가족 일부가 그녀를 외면했다.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삼촌의 말에 서인은 상처받았다. 화해의 순간이 왔다. 어머니가 서인을 찾아왔다. 이나, 미안해. 내 선택을 인정할게. 어머니의 포옹에 서인은 울었다. 서정도 가족과 화해하려 애썼다. 그녀의 어머니가 내가 행복하면 돼 라고 말했다. 이 변화가 두 사람을 더 가까워지게 했다. 민준이는 두 엄마와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냈다. 엄마들, 아이의 웃음이 집을 채웠다. 하지만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서정이 아이를 되찾으려 했다. 민준이는 제 아이예요. 서인은 반대했다. 입양은 법적이에요. 이 다툼으로 두 사람은 다시 대립했다. 상담을 통해 해결하려 했지만 감정의 골이 깊었다. 서정은 언니를 사랑하지만 아이가 우선이에요. 라고 말했다. 서인은 우리 셋이 가족이야. 라고 설득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사랑이 시험받았다. 사회적 식탁이 변했다. 서인의 승리로 LGBT 권리가 주목받았다. 그녀는 강연을 다니며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숨기지 말고 살아요. 청중들의 박수가 그녀를 격려했다. 서정도 자신의 삶을 재정비했다. 그녀는 유아교육센터를 열었다. 아이들을 위해 이 성공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최종 대면에서 서인과 서정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우리 함께 민준이를 키우자. 서인의 제안에 서정이 동의했다. 그래요, 언니. 이 결정으로 그들은 공동 양육을 시작했다.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에요. 서인의 말은 사회를 깨우쳤다. 하지만 여전히 정형화된 시선이 있었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저 집은 이상해. 서인은 무시했다. 우리 행복이 중요해. 시간이 지나며 그들의 삶은 안정되었다. 민준이는 두 엄마의 사랑 속에서 자랐다. 서인과 서정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사랑에 서정이 속삭이면 서인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서정은 가끔 후회했다. 배신한 게 미안해. 서인은 이미 용서했어. 라고 말했다. 이 용서가 그들을 결속시켰다. 가족의 수용이 완성되었다. 아버지가 서인을 불러 내 선택을 지지할게. 라고 말했다. 이 말에 서인은 눈물을 흘렸다. 사회도 서서히 변했다. LGBT 법안이 통과되며 그들의 삶이 더 자유로워졌다. 서인은 책을 썼다. 숨겨진 사랑의 대가.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독자들이 그녀의 용기에 공감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서정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었다. 서인은 그녀를 돌보았다. 함께 이겨내자. 이 시련이 그들의 사랑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민준이가 자라며 물었다. 엄마들, 왜 둘이야? 서인은 설명했다. 사랑이니까. 아이는 이해했다. 좋아. 이야기의 끝에서 서인은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았다. 옳았을까? 그녀는 미소 지었다. 삶의 대가는 컸지만 얻은 것도 많았다. 사랑, 가족, 자유. 이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